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1심 선고를 받고요. 11월 25일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자, 대다수의 법조인, 진영을 떠나서 중립적으로 얘기하면 유죄다. 유죄도 그 의원직 상실 또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죄다. 그러려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고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서는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대해 벌금형이면 지금 현재 의원직이나 피선거권 이런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를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판결이라는 거는 그 판사 그리고 이제 그게 합의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그 예상을 벗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판사 혼자 판결하나요? 그게 다 상식에 기반하는 것이고 증거가 또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재명 대표는 11월 2개의 1심 선고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정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플랜 B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11월 위기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 말고 그 뒷면, 그래서 제가 뒷담화라고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을 사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의 운명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공식적으로 나와서는 다 무죄를 얘기하죠. 이재명 대표. 심지어 전현희 최고위원 변호사입니다. 자기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 것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을 요새 여러 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무죄가 나올 거다. 그렇지만 유죄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거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는 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법리적인 대응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혹시나 만에 하나 유고 상태가 발생할 경우 플랜 B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 있으나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전현희 의원이 앞에 얘기한 거하고 뒤에 얘기한 거하고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속마음, 우리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방송에 나와서도 만에 하나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유고 상태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변호사인 이건태 의원, 여기도 변호사죠. 두 사건을 가지고 이 대표 유고 상황에 오리라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다. 이게 저는 이제 공식적인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본인의 걱정이 있는 거죠. 사필 규정이기 때문에 최종심에선 반드시 무죄로 확정될 것이다. 11월 달에 나오는 거는 1심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도 나오더라도 2심, 3심에 가서 무죄가 될 것이다. 정신승리죠, 이 정도가 되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발언,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 사람들이 무죄를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유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플랜 B 얘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죠. 거기도 역시 변호사입니다. 그냥 무죄 얘기만 하고 뭐 유죄가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해줍니다. 그건 역시 오선의 내공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설령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의 유고나 플랜 B에 대해서 친명계 좌장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성호 의원은 정말 본인 속으로도 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뒷담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고 아니면 제가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뭐 최종심에서는 무죄다 뭐 이런 거 뭐 플랜 B 이건 다 민주당에서 현재 금기 사항입니다. 금기어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다 시시하고 있지만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걱정은 징역 2년 구형, 징역 3년 구형 여기서 현실화됐습니다. 물론 이건 뭐 검찰의 구형입니다. 검찰 구형은 판사가 선고하는 데는 뭐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건 뭐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구형량이라는 것이 전혀 선고 형량에 반영되지 않느냐? 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뭐 같은 법조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국토부의 공문이 있습니다.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백한 증거. 그 다음에 우이준 교사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그걸 이제 공유했죠. 박균택이라는 의원이 거기도 뭐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올려놓은 자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공유를 하면서 한번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시청자는요,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중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이런 부분에 꽂히겠죠. 그거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김진성 씨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뭐 그러니까 변론요지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 똑같은 녹음 파일을 보고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우이준 교사를 하지 않았다, 우이증을 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같은 그러니까 기자 출신의 중립적 인사가 봐도 이건 우이준 교사네. 우이준 교사는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자꾸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올려놔도 그거는 뭐 결국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로 들어가서 볼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아마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뭐 한 10명도 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뒷담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걱정하고 있죠. 다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뭐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법정 구속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법정 구속을 하려고 판사가 마음을 먹었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뭐 사람들 유튜브에서 일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장사 속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시청자들이 그런 거 좋아할 것이다. 그것 또한 정신승리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일도 양단식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의 운명에 대한 뒷담화,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걱정을 하고 있다. 그 걱정은 1심에서 유죄, 그것도 피선거권 박탈, 뭐 이런 그 결론이 나올 것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돌아서서는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공식석상에서의 인터뷰 같은 걸 제외하고는 돌아서서 대부분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화가 될 것이냐? 그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현실화 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재명의 운명에 대한 예측보다 사실상 드러나지 않은 민주당 사람들이 이 뒷담화 얘기가 훨씬 더 사실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과 관련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 반대로 또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누가 와서 마치 이재명이 그 법정 구속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정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다수의 예측, 아마도 그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플랜 B를 민주당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이재명의 운명, 이제 11월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에 관해서 지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무시해도 좋고, 그러나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이 운명, 플랜 B에 대해서 다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아마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본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뒷담화라는 이제 제목을 좀 달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걱정이 대단하고 그 초조함이 민주당 사람들한테 묻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10월에 어떤 식으로든 탄핵의 시동을 걸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당장 광화문에서 내일 촛불 행동인가요? 거기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초조함의 발로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11월에 끝도 없을 거야. 그러면 아마 그 촛불 행동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민주당의 흐름,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